선거의 이번 아무다 핵심은 다 사전투표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기본 구성. 자, 가짜 용지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나 여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가짜 용지를 어떤 방법으로 바꿔치겠나 이제 여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만약에 불거지면 얘네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무마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믿는 도끼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발등을 지킨 상태고요. 자, 사전선거의 문제점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QR코드에 의한 비밀투표 침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는 이제 선거일로부터 개표일까지 몇 날 며칠 이제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가짜 투표용지 제작이 정말 간단한 게 뭐냐면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린터기를 관장하는 그 서버만 장악하게 되면 얼마든지 동일한 모양의 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투표관리관들이 확인 도장 찍는 거를 같이 인쇄해버리게 함으로써 뭐 차이가 없어요. 어디서 뽑아내는지 간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투표율의 차이는 없으면서도 이제 사전 선거를 하게 되면 원래 투표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 선거 해봤자 그냥 본 투표를 하러 하는 거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저 사전 투표를 왜 한 거냐? 그래서 비용만 들어가고 또 부정 투표에 의혹만 생기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사전 투표 이제 가짜 용지 조달 과정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 요 프린터기입니다. 요 프린터기를 출력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선거관리위원회 청인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꼭대기부터 나옵니다. 용지가 재외국민 투표는 이제 밑부분부터 나오고 순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 청인 부분하고 이제 선거관리위원가 이제 저 투표관리관 도장 부분하고 저 QR 코드가 이렇게 이제 인쇄돼서 동시에 나와버립니다. 프린터기 출력 방법이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서버 관리자만 눈 감아버리면 무한대 출력이 가능하다. 그럼 확인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가짜냐 진짜냐. 서버에 가서 그 출력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보겠냐 이거죠. 서버 관리자만 알면 얼마든지 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투표용지 아래단 이게 그 사전선거 1107만 1310표에 이게 사용됐습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QR코드 저거 읽으면 간단한데 읽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앱만 깔면 리더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투표관리관 날을 인쇄하는 게 요번에 이제 아마도 이게 신의 한 수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의 한 수. 가짜 용지 만드는데 핵심입니다 저게. 그 언제부터 저걸 찍었는지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해야 되나?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메모하셨다가. 자, 그래서 서버 관리자만 이제 정직하고 믿을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선거 관리는 자신을 믿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전 투표용지를 그 가짜 투표용지를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 투표함 관리가 좀 엉망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직포라고 표현했는데 뭐 마대자루라고도 표현되고, 이 선거 투표함이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가 달라요. 이제 관내 사전 투표는 이제 보관을 용이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이유로 부직포 내지 뭐 마대자루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봉인지가 이게 재질이 비닐인데, 이걸 떼었다 붙였다 이제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 말로는 이제 이거 실험해 보면 진짜 이제 그 부직포는 아니죠, 봉인지는 붙였다가 빼면 이제 무장이 나타나니까 이제 봉인지를 이제 가짜로 쓸 수 없다 하는데, 만약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범인이라 하면 그러니까 봉인지를 무한대 공급해주면 얼마든지 떼버리고 새로 붙여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이 재외국민 투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투표를 한 4월 25일부터 해서 뭐 4월 30일까지인데 그날 마감을 하고 그 투표함을 봉인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꺼내요. 그걸 다시 재포장합니다. 그리고 재포장하는 진짜 그거는 이제 하얀색의 그 뭐 외교 횡령이라고 표현되는 부직포인데 거기에 이제 포장을 해요. 그리고 포장이 뭐 엉성한데 거기에 이제 자크가 달려 있는데 자크에다가 뭐 나름 봉인지를 뚫뚫 말아가지고 붙여놓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붙였다 뗐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직포에다가 포장한 것을 인천공항을 가져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또 다시 해체해요. 개표장에 오기 전에 벌써 2번의 해체 과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보이는 게 관내사전 투표입니다. 이 관내사전 투표함인데 이거 이제 우리 참관인들은 이걸 잘 못 봤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저게 나왔냐, 저거 가짜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사무관들한테, 그러니까 투표 사무 종사관들이죠. 그 사무를 보는 사람들 그 교육 자료에서는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식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몰라. 이미 사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보시다시피 빼돌리기 좋게 돼 있는 거죠.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냥 뭐 한 몇십 개 빼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운반하기 좋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비닐이 이게 꼈다 붙였다 되는데 어떤 거 보니까 너덜너덜합니다. 아주. 저 봉인을 한번 네, 해놓으면 네, 네. 설명서로 네. 뜯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천시 투표함 지금 보관 중인데 이게 지금 창고도 아니고 이렇게 보관합니다. 이게 어디죠? 뭐 저기 무슨 뭐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관인가? 저기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저런 식으로 보관해까지 들고 온다는 거예요. 대표장으로. 보면 이제 거소선상 투표함도 보이고 관내사전 투표함 보이고요. 이게 관내사전 투표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부직포가 없는 거죠. 맞아자루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대로 와야 되는데 이제 맞아자루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럼 여기를 보시다시피 맞아자루가 없어요. 아니 관내사전 투표가 있었으면 관내사전 투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내사전 투표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 갔을까요? 자, 이제 투표함 이동 이제 우리 요 앞에 오신 분이 문의해가지고 알아낸 건데 투표함 이동이 이제 개인 차량으로 이동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 도착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투표소로부터 개표장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면 불과 뭐 5분에서 10분 거리인데 거의 9시 다 돼서 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의심스러운 거고. 그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그 홍준표 후보한테 참 불만이 많은 게 이 낙선 후보자가 이게 정말 때이른 승복선을 하면서 아시죠? 예. 그냥 참가인들이 다 집에 가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재외국민 투표에서 가짜 용지 바꿔치기 의심까지 한번 돌아보네. 재외국민 투표는 이제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인데 이게 뭐냐? 이거 다시 저기 아니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왔지? 잠시만요. 이거 다시 찍어야 돼.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같이. 자, 제외 투표용지의 이제 의심점. 요거 이제 지적해드리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청인이 까만색이고, 또 책임위원이라고, 투표관리관이 아니고 여기는 또 제외국민 투표는 책임위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까만색이라고 해서 이제 흑백이니까 가짜다 이런 주장을 이제 다른 팀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 제외국민 투표 현장에서 확인되듯이 까만색이 맞아요. 흑백이라고 이게 그 출력 그 자체가 흑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흑백이니까 가짜다는 건 이제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현장에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그 흑백 용지 요게 출력기입니다. 여기 뭐 들어오세요. 요게 이제 방식은 뭐 간열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을 가해서 검은색 그 어떤 그 먹지가 있는데 먹지에다 열을 가해서 나오는 거라 해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맞고 자 요게 이제 봉투에 항상 여기 제외국민 투표는 이제 봉투에 담습니다. 이제 남양주 제외국민 투표 이제 용지가 나온 걸 두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게 그 개표 참관인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소위 봉투에서 나와서 한 대 모아놨다고 하는 건데 이 용지 사이즈가 285mm입니다. 그리고
봉투 길이는 요 끝에서부터 하면 24cm지만 접는 부분 빼고 나면 22cm예요. 그럼 22cm 봉투 안에 이걸 넣게 되면은 윗부분을 접든지 아랫부분을 접든지 가운데를 접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딜 봐도 어딜 접은 흔적이 없어요, 사실. 아마도 투표 관리관들이 좀 만지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접었다고 볼 수 없는 용지예요. 그래서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이 봉투에서 나온 용지가 있나? 그럼 이 봉투는요, 한 열흘 이상을 이 봉투 안에 있어요. 이 투표 용지가 접힌 상태에서 봉투 안에서 열흘 이상이 있었다고요. 또 포장하는 과정에서 꽉꽉 눌렀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요게 지금 이렇게 접히는 적 없이 나왔다 하는 자체가 이제 이 가짜일 수 있다 하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오신 분이 이제 저게 흑백이니까 가짜다고 주장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데, 저게 흑백에서 가짜가 아니라 접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앙선관위 있죠? 가천에 가가지고 확보했어요. 이거 사이즈 알아보자 했더니 아예 주더라고요.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넣어가지고 한 몇 시간 열을 놔뒀다가 한 100장을 이렇게 묶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이 모양이 나오는지. 네. 위에서 찍은 사진 없고 이쪽 각도에서 찍은 사진. 그렇죠. 좀 이제 저것도 사진을 위에서 탁 찍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나와서 봉투하고 줬기 때문에 이제 요 상태, 거의 요 상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접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따로, 예.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줬고, 요거는 이제 그 보도에 나온 걸 제가 이제 사진을 캡처한 겁니다. 네, 같이 봉투하고 항상 같이 줬고 반드시 봉투에 넣었다. 그런데 접은 흔적이 없다 하는 게 이제 의심이 된다. 요거는 이제 넣는 장면까지. 네. 종이 봉투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접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투표하면 이제 봉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외국민 투표.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봉인이 이게 붙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많이 너덜너덜, 봤어요. 예, 너덜너덜 합니다. 너덜너덜. 얼마나 떼었다 붙였다 했으면.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요, 이게 뚜껑의 일부예요. 여기까지가요. 그럼 만약 봉인을 붙인다 그러면 여기 뚜껑에다 붙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뚜껑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일회용 자물쇠가 있는 건데 그 일회용 자물쇠 부분을 붙이는 듯 나는 듯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그날 떼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뭐 참관인들 입혀에 떼었다고 그러는데 그 참관인들이 과연 누구의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정상적인 이제 봉인지 같으면 떼었을 때 이 문양이 나타나요, 글씨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떼었다 붙이면은 이 문양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한번 떼었던 거다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걸 아예 그냥 갖다 버리고 새로 주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정상적으로 붙이는 모습이에요. 이 자물쇠 부분을 다 붙이고 통하고 뚜껑하고 다 걸쳐서 붙여야 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거고 요거는 이제 붙인 듯 만 듯한 거고요. 네. 원래 저기 종이로 붙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봉인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거다 이거. 네. 이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날 투표가 그날 제외국민 투표입니다. 끝나고서 해체한 겁니다. 해체하고서 이제 해체하는 과정 중에 뚜껑을 다시 올려놓는 모습인데 요게 사실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방향이 바뀐 건데 예. 보시면 알겠죠? 이 뚜껑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부지포 없고요. 예, 제외국민 투표하면 부지포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 투표함을 개봉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각 정당별인지 뭐 이거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맘 맞는 사람 한 대여섯 명만 모이면 투표함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요거 애틀란타에서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외교 행랑이라고 행랑으로 가는 그 포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부주포입니다. 이거는 부주포라고 이제 인정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재포장하는 거예요. 재포장하고 여기 자크가 있는데 자크에다가 봉인지를 뚫뚫 말아요. 이게 좀 있으면 나오는데 요 애틀란타 요거 이제 주 인도 대사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요게 지금 요게 봉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예, 이게 과연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이게 인천공항에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왔어. 집결이 됐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없어요. 그 봉인이. 예. 그럼 이것도 뭐예요? 봉인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과거까지는 저 질문 안 받겠다 지금은 쭉 나가는 걸 다 들어보시고 나중에 질문하세요. 나중에 돌아보면서 하면 되니까. 이 상태로 이게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걸 또 해체한 거예요. 그 해체할 때 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각 정당 관계자라든가 뭐 참관인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그거 없이 또 그냥 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이게 아마도 우체국의 비정규직이었으면 이번에 비정규직을 더 뭐 정규직으로 뽑아준다, 뭐 공무원을 더 늘린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극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결국 뭐냐 이제 어떤 결과 나왔냐? 재외국민 투표가 자 이제 대구시 전체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홍준표가 9.6%. 그런데 5월 9일 날 가면 중국만 보겠지만 뭐 중국은 다 합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51.8277%가 나온다고요. 예? 아까 그 재외국민 투표 봉인과 중간에 막 봉인을 막 해체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우측으로 거쳐서 오는 동안에 그래서 낮은 것 같아요. 예? 몇 번 거치다 보니까 그 문재인이는 51% 나왔던 게 뭐 5월 9일 날 18% 나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 아닌가요, 이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자개표기 이거 선관위에 가면 이거 투표지 분리기라고 이제 계속 이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거 뭐 전자개표기 했다가 어떤데 투표지 분리겠다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기계예요. 이거 왜 필요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전자개표기 이제 논란의 핵심이 있는 거는 이 전자개표기가 서버에 넷망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선관위 주장은 인터넷 통신망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누가 들어와서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건데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는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표출되는 그 표시가 조작이 된다는 걸 이제 입증해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약에 1번 후보를 5번을 카운팅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2번이 한 번이 카운팅 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1번만 5번 카운팅 했는데 2번이 올라와요. 숫자가 표출이 돼요. 그런, 득표율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쓰지 말자고 하는데 계속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 직원들도 뭐 사실은 이거 내용 잘 모르는데, 자, 이 문제가 뭐냐면요. 요게 이제 보시면 전자개표기 형태인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저게 있어요. 스캔 기능 하는 곳이 있어요. 스캔. 그래서 여기에 용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잘 보시는 거겠지만 요게 이제 좀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요 용지가 스캔되고 다 올라와요. 통과된 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선관위 홍보자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저장이 됩니다. 디지털 이미지로 딱 저장이 돼서 전 투표용지가 디지털 자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검표하자 할 때 사실 이거 디지털 자료 열어보는 걸로도 어떻게 보면 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재검표가. 예. 이거는 표시부고 여기에 이게 이제 컴퓨터 본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 게 여기에 다 저장이 됩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 이제 스캔 구간이 아니라 이건 이제 선관위 홍보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게 관심을 두셔야 될 게 QR 코드가 이제 통과되면서 읽히고 또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읽히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우리는 관심 갖는 게 비밀 투표 침해예요. 네. 그것이 또 저장돼 있고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나중에 디지털 저게 네트워크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용지가 좀 짧으면은 분당 310매 통과하고요. 1분에 60초 동안에 310매가 통과되면서 저장이 되고 요번에는 조금 길어서 180매나 190매가 통과된다고 이게 선관위 직원이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화면인데 요 보시다시피 요 좌측에 투표용지가 저장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뭐 반복되지만 전산망에는 연결 안 돼 있어도 스캔된 용지가 자료로 저장돼 있다, 디지털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용지 이미지 속의 QR 코드를 읽어서 QR 코드 이제 그 발급 시간 있잖아요. 발급이라는 거 어떻게 되냐면은 선관위 전산상에 그 선거인 명부가 있어요. 선거인 명부. 그 선거인 명부에서 이제 선거인이 오면 확인을 하면서 투표에 참여한다라고 클릭하는 순간 이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 투표용지가 발급된다는 거는 QR코드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자, 언제?
투표인 명부상에서 A라는 사람을 클릭하는 순간 용지가 발급되기 때문에 그 명부상의 클릭 시간과 그 QR코드 발급 시간이 일치가 되는 거죠. 자, 디지털 데이터는 1초에 오차도 없겠죠. 그래서 그 통합선거인 명부만 확인되면 QR코드 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에 이제 소송에 주목을 한 거죠. 자, QR코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요 정보가, 요게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요게 까만색이니까 어차피 육안으로 확인 안 되지 않냐. 이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육안으로 확인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 숫자가 쫙 나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이 모양은 까만색이지만, 바로 그 스마트폰에 리더기만 갖다 대면 숫자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럼 숫자로 바뀌었을 땐 다 놀라는 거죠. 그 숫자가 33자리, 34자리가 있는 그런 투표용지에다가 어떻게 그걸 절취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겠냐 이거죠. 예, 이걸 일종의 눈속임이 아니냐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아까 다 반복되지만 요게 인쇄된 거죠. 똑같은 모양에 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에서 인쇄하든지 간에 프린터기로 출력한 거가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짜 용지를 만들기 좋게 한 아주 신의 한 수라는 거죠, 이게. 요게, 법에는 이걸 도장 찍게 돼 있고요. 예. 이거는 나중에 소송 설명할 때 하겠지만, 158조 3항에 요거는 이제 자신의 도장을 이렇게 투표관리원에 찍으라고 돼 있는 건데, 요 선거관리원회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인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그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인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이제 자기네가 규칙 만들어서 규칙을 따라갔다 이거죠.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요거 읽어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읽을 거예요. 요거 읽을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요 사진들은. 그래서 번호가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문제됐던 게 뭐냐면 요게 총 34자리예요. 34자리인데 선거관리원에서 알아가서 이제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도대체 이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했더니 선거명, 뭐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하면서 일련번호라는데 이 숫자가 총 33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스카이데일리의 그 어떤 기자가 이걸 기사화시켰어요. 근데 그 기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듣고서 기사화시켰는데 33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34자리인데 선거관리에서 33자리라고 하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가짜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34자리짜리는 뭐 교육감 선거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대통령 뽑은 게 아니라 교육감 뽑은 거예요. 문재인 교육감이에요. QR코드 상으로는 문재인 교육감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사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직원한테 다 확인한 우리가 거예요. 눈치 다 해드렸어요. 문재인 교육감 뽑았네. 네 우리 문재인 교육감 뽑은 거예요. 그것도 보고 그래서 이 1107만 310표가 이 QR코드하고 이것 때문에 무효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다들 이걸 핵심을 안 다루고 뭐 흑백이니까 가짜다 이런 주장하시다 보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220일조에 따라서 선거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거는 비밀투표 침해예요. 그렇죠? 요거는 헌법도 위반, 공직선거법도 위반이고, 요거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QR코드 일련번호 때문에 투표 비밀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 있냐? 저는 이거 사실 이제 이거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해서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적화 통일되면요 수청자 명단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 간에 좌파 우파 불이익 주는데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 다 예. 블랙리스트가 계획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화이트리스트인지 블랙리스트인지 그건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예.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뭐 인사에서도 배제시키고. 예예. 그 문제되는 건 왜 58 유공자 명단을 꼭꼭 숨겨놓으면서 왜 국민들 투표 성향을 알아내려고 하냐 이거죠. 의도가 뭐냐고요. 자, 아까 문제 삼았던 거 33자리인데 34자리가 나와 있어요. 이거 기사예요, 이게. 요 저 스카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예.
요거만 갖고도 우리는 이제 뭐 책임 면하면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어떤 분이 뭐 자리가 영어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아, 나머지 빼면은 뭐 셋인데 여기는 보면 또 영어가 여기 많아요.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아라비아 숫자 쭉 나가다가 알파벳이 나오죠. 네. 요 알파벳은 뭐냐면 16진수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이 돼요. 16진수 아시죠? 왜냐면 요 7자리 갖고 혹시라도 표현 못할까봐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12자리 요게 이제 2017년도 5월 9일 선거에 0001까지가 이제 이게 선거명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7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8자리가 있어요. 한 자리가 늘었어요. 요게 이제 선거구 명이고요. 그 다음에 4810, 요게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명으로 추정이 되고, 4810은 거제도권만 4810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남양주권은 4216인가 그래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숫자가 5586하고 582,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용지의 일련 번호라고 보는데, 요걸 16진수로 표시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1, 2, 3, 4, 5, 6, 7, 8, 9, A, B, C, D, E. 0으로 한 거 거기서 A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C, D, E, F 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요거 285는 뭐냐 할 때 요거는 용지의 길이다. 285mm. 예. 근데 요걸 285mm 요 기존에 이제 같이 이거 1년 번호에 포함시켰는데 요거는 용지 길이. 그래서 요 7자리가 용지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번호를 어떻게 출력하냐? 선거인 명부 딱 클릭하면서 요게 딱 나온 거예요. 요 번호가. 그럼 요게 일치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갖고 우리 입증하면 저 피고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지금 변호사 출정 못하는 건데 왜 다들 딴 데서 헤매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로 집중하셔야 돼요. 예, 모든 국민들이. 투표함에 문제 없었냐? 이거 지금 문제 삼으시는데 자 요게 지금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뭐 봉인지를 막 뺑 둘러 붙여갖고 왔어요. 아주 뭐 용지가 봉인지가 남아 돌았다는 얘기죠. 요거는 요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야. 받침대가 엄청 중요했던 모양인지 그걸 뺑 둘러서 봉지를 붙여갖고 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외국민 투표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관내 사전 투표함이고. 그래서 이게 가짜다 하시면 안 되고 그 왜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 아까 이제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통 안에다 싹 담아가 이게 넣어가지고 이 통이 보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팅을 하루 전날 해놓거나 그 선거인들이 오기 전에 해놓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날 이게 나온 거에 놀란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선거 업무에 대한 그 교육 자료 있잖아요. 동영상. 거기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요걸 썼어요. 요거를. 뭐 투표 시연하는 걸 보여줄 때 요 투표함을 갖다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몰라요. 근데 요거는 언제냐? 요거는 그 사무원들, 투표 종사 사무원들용 홍보자료는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본 게 다르니까 투표 사무원들은 아 그거 모르셨어요?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표창관이 갔던 분들은 와 처음 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일종의 꼼수다. 혹시 이게 만약에 국민들로부터 문제가 돼서 뭐 말이 많이 나올까봐 어느 정도는 은닉한 그런 점이 보여요. 예. 일부러 안 보여줬다. 가급적이면. 그래놓고 자기네 홍보자료는 다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근데 법에는 이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고 대국민 홍보자료에도 이런 거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투개표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 관련된 사람들만 그 사람들 대상으로만 교육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 선거하고 이제 본투표하고 그 뭐 작성을 달리할 수 있다, 작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때문에 투표함 자체를 제작을 달리한 건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제작 달리는 아니란 얘기죠. 그 작성을 달리한다는 거는 뭐 그 서식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하고 이제 본 투표하고 이제 아무래도 명칭도 다르고 하니까 그 작성을 달리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얘네는 아예 이제 이런 투표함 자체, 용구 자체를 제작을 달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법에 근거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 의원님 저게 설명 나중에 받겠습니다. 예, 그 요거는 이제 제처치에서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 중인 거고요. 보관 중인 거고, 요거는 제외 투표함 보관 중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게 안 보여요. 그 관내 사전 투표함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런 상태로 이제 봤기 때문에 이것만 봤기 때문에
예, 그 부직포가 달린 자루 마대자루를 보고 다들 놀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라는 주장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이미 그렇게 경률 달리해서 제작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성 장군이 이거 갖고 이거 가짜다 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역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자,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시연할 때 보여준 거예요. 요 통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 밑에는 부직포 자루 마대자루가 없어요. 그래서 투표하면 이제 하나만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작성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문자나 도면에 한정이 된다. 예, 투표함 자체를 다르게 제작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이제 주장을 이제 151조. 예, 예. 네, 법에 하나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의 트릭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선관위 직원 말로는 그래요. 보관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부피를 줄여서. 이 통이 그 전체가 있게 되면 이제 그 관내사전 투표함이 양이 좀 많은데 그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창고가. 그래서 자기네들 말로는 그래서 부피를 줄이려고 했다. 근데 국민한테 그렇게 뭐 오픈도 안 하고 예. 뭐 사전 선거의 안전성은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는 이 부직포 받을자라는 건 허술한 거죠. 네. 근데 이 선거사무용 동영상에는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선거사무용 동영상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어떤 증거를 남겼냐?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말 이 여백 없는 투표용지 그 목격, 예, 증거는 맞습니다. 이 증거도 원래 법정에서는 나름대로 증거의 효력은 있는데 이제 입증 방법이 좀 까다롭죠. 예. 그리고 QR코드 미절치 때문에 이제 비밀 투표 침해가 됐고 이게 이제 우리 소송의 핵심이 됐고요. 개표장에 나온 이제 접지하는 용지들 같은 것들은 이제 정황 증거가 되겠고 또 세로로 접은 용지, 그리고 또 통계, 예. 이 선거가 끝난 선거 통계도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됐던 건 뭐냐면 요 증거들을 선거 끝나고 한 2달 지나면 폐기시킬 수 있는 거 공직선거관리규칙 107조 이것도 얘네가 이제 전체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마무리까지 생각한 그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그런 걸 생각해 둘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의혹들 중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 그 막 그냥 뭐 인원도 안 되는데 뭐 심리도 안 끝난 상태에서 막 그 탄핵을 이렇게 강행했던 게 이 사전투표 일자를 잡는데 연휴를 끼고 가려고 억지로 맞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후보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인 거 이거 야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이 부정선거에서 아예 침묵하는 거 이거 말 맞춘 듯이 안 하는 거 있죠? 이거 정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선관위원장이 대법원 판사이기 때문에 이거 소송해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것도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나 이것도 이런 대통령 선거 무효일제를 대비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